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이 전남 신안군 이 흑산도와 홍도를 다녀온 2박 3일 여행기를 좀 길게나마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7월 21일에 2박 3일로 흑산도와 홍도를 다녀왔는데요. 일단 2박 3일 동안 흑산도와 홍도를 보면서 찍었던 영상들을 좀 엑기스들만 모아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홍도나 흑산도 가시는 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 흑산도를 가려고 하면은 이 목포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서 이 흑산도와 홍도 들어가는 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목포 여객선 터미널은 이 바로 목포 시장, 이 중앙 쪽 시장에도 근처에서 바로 있어서 찾아가기도 되게 쉬운데요. 되게 하여튼 제가 간 2박 3일 동안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흑산도를 가려고 하루 전날 목포에 내려가서 좀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포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갔는데요. 목포 여객선 터미널은 두 군데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는 섬이 표가 어디서 파는지를 잘 보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는 이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 1층에 공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주차 요금은 하루에 5,000원 으로 되게 저렴한 편입니다. 아니면 이 시장 앞쪽으로 해서 또 무료 주차장도 있어서 그쪽에 주차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연안 여객선 터미널 2층에서 표를 팔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하여튼 표를 미리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 어플 중에 가보고 싶은 섬이라는 어플이 있으니까 가보고 싶은 섬 어플에서 표를 미리서 예매를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표를 미리서 예매하고 가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고요. 하여튼 저는 이날 아침 일찍 가서 표를 직접 이 창구에서 샀습니다. 표 사실 때 신분증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꼭 신분증 챙겨서 가셔야 되고요. 흑산도는 하루에 3번, 홍도는 하루에 2번 들어가는 배가 있고 날씨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배 시간은 조금씩 좀 변동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신분증 잘 챙겨서 타는 표 구했고요. 아침 이제 오전 7시 50분 배를 타기로 했기 때문에 표를 끊고 바로 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배 유엔젤호인데요. 거의 다 쾌적선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여튼 7시 50분 출발해서 흑산도까지는 2시간 정도, 홍도까지는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쾌속선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꽤 걸리는 것 같고요. 좀 유람선 배도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진 번호에 편히 앉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멀미약을 따로 먹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멀미 하실 것 같으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꼭 하시고 배를 타시고요. 배 타시기 전 1시간 전쯤에 멀미약을 드셔야지 멀미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날 좀 멀미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멀미를 혹시라도 할지도 몰라서 배 타자마자 바로 일단 잠을 잤습니다. 하여튼 흑산도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좀 바깥에 잠깐 나가서 구경할 수 있었고요. 일단 한 2시간 반 정도 배 타고 가니까 홍도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흑산도에 먼저 갈까 홍도에 먼저 갈까 했지만 홍도에 먼저 가서 홍도를 보고 그 다음에 흑산도로 들어가는 일정을 잡았고요. 홍도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는 섬인데요.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고 오전 10시 20분쯤에 홍도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홍도에 도착하시면은 되게 상인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식당이나 숙소 이런 거 잡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안 잡고 오신 분들은 그냥 따라서 가격 흥정 잘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홍도는 거의 천연기념물로 다 되어 있는 천연 자연의 그런 섬인데요. 선 주변 다 이런 되게 볼거리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하여튼 홍도 십경이라고 또 해서 있는데 거의 다 배를 타고 다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더라고요.
홍도는 일단은 뭐 시내라고 해야 되나? 홍도 섬은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 하여튼 홍도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하시면은 거의 홍도에 있는 것들은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도는 정말 아름다운 섬인데요. 저도 이날 하여튼 홍도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홍도 일단은 저는 유람선 타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좀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홍도에 생각보다 숙박업소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되게 건물들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식당이랑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살짝 생각보다 좀 뭔가 잘 갖춰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도 이 내륙 쪽에는 깃대봉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깃대봉은 하여튼 가는데 1시간, 하여튼 왕복 한 2시간 정도면은 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날 좀 날이 더워서 저는 뭐 깃대봉까지 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실은 깃대봉도 갈까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냥 깃대봉 굳이 가서 보지 말고 산 뭐 저기 보이는 전망대까지만 가서 둘러봐도 충분하니까 그냥 더운 날에 무리하지 말고 그냥 이 시내나 한 바퀴 돌고 전망대에서 보고 내려오면은 유람선 탈 시간이랑 거의 맞을 거라고 해서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큰 길로만 해서 좀 이 섬을 한번 둘러봤는데, 일단 건물들 뭐 흔히 보는 우리가 아는 그냥 시골 마을이랑 별반 다를 건 없었고, 어찌됐든 뭐 우체국부터 경찰서까지 그리고 학교까지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도 이곳에서 올라가서 또 보는 주변 환경도 꽤 볼만해서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도는 그리고 또 철새들도 꽤 많이 찾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겨울철 이렇게 오고 하면은 철새들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홍도 이 전망대에 올라서 홍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학교, 초등학교 뭐 분교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몽돌 해변도 있고 정말 바다 색깔부터 다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홍도에 도착해서 한 10시 20분쯤 도착해서 이렇게 뭐 둘러보는데 1시간 정도면은 아주 충분히 넉넉하게 둘러볼 수 있고요. 제가 갔을 때는 홍도에 이 꽃, 원출이라는 이 노란색 꽃들이 꽤 많이 펴 있어서 주변 풍경이 꽤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주변 풍경을 충분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 홍도 항쪽에 홍도 해녀촌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거의 포장마차 거리인데 포장마차 거리에 갔습니다. 포장마차 거리 이곳에서 좀 식사랑 뭐 술안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거의 다 해녀분들께서 잡으신 자연산 해산물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어부터 전복, 홍합, 가리비까지 있는데 그리고 멍게도 해삼도 있었고요. 근데 얘네들이 도시에서 보던 것들이랑 크기가 거의 다 두 배, 세 배 이 정도 큰 크기였고,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카드 결제는 안 되고요. 현금으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실 분들은 현금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곳에서 해물 한 접시, 해산물 한 접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일단 바다 보면서 먹는 해산물이 되게 맛있었고, 또 홍합라면도 주문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술 한잔 하고 있으면은 유람선 탈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요. 이 홍도항 1층에 보시면은 유람선 매표소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유람선, 이 홍도에 오시면은 유람선은 무조건 꼭 한번 보셔야지 되고요. 유람선 관광을 하시면은 홍도를 거의 다 봤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홍도 유람선 관광은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이게 주변 경관도 경관인데 이 설명을 해주시는 해설하시는 분께서 말을 워낙 재미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변 풍경과 함께 좀 즐거운 관광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뭐 홍도 배를 타고 뭐 포토존 같은 데에서 사진 찍을 시간도 충분히 주고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있으면은 이 어느 정도 꽤 가다 보면은 또 고기잡이 배도 또 이 유람선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기잡이 배에서 이 낚시로 직접 잡은 회를 살 수가 있습니다. 회랑 이 술이랑 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접시 좀 구매해서 드시면 또 되게 좋은데요. 이게 한 접시에 3만원이었고요. 이날은 문어랑 뭐 광어, 놀래미 그리고 다른 종류까지 해서 한 3-4종류의 이런 회를 맛볼 수가 있는데 거의 막 썰어진 이런 하여튼
이 막회에다가 또 배에서 술 한잔 하니까 정말 꿀맛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젓가락이랑 뭐 소주 잔이랑 챙겨주실 거 잘 챙겨주셨고요. 좀 햇볕에 덥긴 했지만 바람 불어서 시원함도 있었고, 회가 정말 그냥 먹어도 맛있고 초장 찍어서 먹어도 맛있는 그런 회였습니다. 하여튼 3명이서 한 접시 가지고 소주 한 병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입맛은 다음에 또 홍도 가면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저희 말고도 꽤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회를 사서 드시는데, 하여튼 이곳에 좀 필수 코스이니까 꼭 현금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회를 먹고 이제 주변 경관까지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거의 홍도 1경부터 10경까지 다 둘러보신 건데요. 이렇게 홍도 뭐 관광을 하시면은 정말 홍도가 아름답구나, 그리고 되게 조용한 섬이어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오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다음에 좀 머리 복잡하거나 쉬고 싶을 때 홍도에 와서 한 일주일 이렇게 있고 싶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홍도 유람선 관광이 끝나면은 오후 3시 40분에 이 들어오는 배를 타고 흑산도로 나가면 되는데요. 흑산도까지는 이곳에서 한 30분 거리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저 유 골드스타 역시나 쾌적선이고요. 이 배를 타고 흑산도로 갔습니다. 흑산도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또 흑산도에서 또 아시는 분께서 기다리고 있어서 흑산도 관광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흑산도에 도착해서 숙소도 잡았는데, 숙소는 뭐 펜션도 있겠지만 이 대흑산도 항 근처에 보시면 모텔들이 한 4-5군데 하여튼 더 넘게 몰려 있는데요. 이 숙소들 가격도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가고 싶은 아무 모텔이나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고, 뭐 에어컨도 있고 그냥 깔끔해서 하여튼 하루나 이틀 이렇게 잠자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오후 4시 10분쯤에 흑산도 항에 도착하였고요. 흑산도 항, 대흑산도 항이네요. 하여튼 이곳에서 이제 아시는 분께서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흑산도를 한 바퀴 돌면서 관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차가 없으신 분들은 뭐 렌트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공영 버스도 있고 아니면 관광할 수 있게끔 택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 버스도 있어서 좀 다양하게 흑산도 관련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혼자나 2명이서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4명 이상 가면 되고, 또 항 근처에서 작은 배로 이 주변에 근처 섬도 운행하는 작은 배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런 뭐 택시들 요금까지는 따로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소 4명부터는 뭐 택시든 버스든 같이 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흑산도 해안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차로 1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좀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흑산도 항을 바라보고 이제 왼쪽으로 있는 길을 따라서 이 흑산도 해안을 바라봤는데요. 여기는 흑산도에서 나폴리라고, 흑산도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바다도 꽤 이뻤고 정말 수영하면서 놀아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여튼 길들은 또 차 가지고 다니기 괜찮았고요. 좀 꾸불꾸불한 길들이 있었지만 뭐 안전운전 한다고 하면은 초보 분들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그리고 무남 약수터 있어서 맑은 물도 마실 수 있었고요. 약수터 또 근처에 또 이 한국, 이 한반도 지도 모형의 바위도 이렇게 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장산도, 저 습지, 이 다른 섬도 보여서 되게 보기가 좋았고, 진짜 홍도도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흑산도도 경치가 꽤 아름다운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볕도 되게 따가웠긴 했지만 주변 경치를 바라보는 맛이 되게 쏠쏠했고요. 흑산도에서 가장 또 유명한 곳이 지금 보이시는 이거 흑산도 이 아가씨비가 있는 상라산, 거의 이제 전망대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보시면은 관광지답게 하여튼 볼거리들도 꽤 있고, 뭐 세계에서 뭐 2번째로 전망 좋은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상라산 이 꼭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도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풍경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는데 이 또 구비도로도 있기 때문에 구비도로도 한번 바라보거나 또 차를 타고 가는 재미도 있고요. 하여튼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가 하여튼 흑산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2구비도로, 뭐 흑산도 항에서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 이곳까지도 오시는데 아마 한 1시간 정도면 걸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전망대 쪽에서 상라산 정상으로 올라왔고요. 정상에 올라오니까 뻥 뚫린 이 풍경이 너무나 좋았고 주변의 섬들도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기 멀리 홍도도 또 작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홍도도 좀 안개에도 살짝 껴 있으면서 보기 좋았고, 하여튼 되게 사람의 좀 마음을 뻥 뚫어주는 그런 풍경의 힘이 있다고 할까요? 하여튼 여기는 이제 또 흑산도 향 쪽인데요. 저렇게 좀 포카리 스웨트에 나올 것 같은 저런 마을도 있었고, 하여튼 주변 경관도 이곳에서 한 번에 좀 다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흑산도에도 또 관광 호텔도 있고요. 이게 이제 흑산도 12구비 도로인데 되게 S자 모형으로 계속 이어진 이 구불구불한 도로가 좀 차로 다니는 재미도 있지만 하여튼 보는 눈맛도 있고 사람들 그냥 뭐 쉽게 여기까지 또 많이들 또 걸어와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다시 타고 내려가서 배낭 기빙 해변으로 갔습니다. 흑산도에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꽤 백사장도 좀 넓게 있고 텐트도 칠 수 있고요. 물도 또 이 썰물과 민물이 있기 때문에 좀 물놀이도 하기 괜찮아 보였고, 하여튼 되게 의외로 이곳에서 뭐 조개를 잡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거 잡으시는 분들도 꽤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여기도 좀 놀기에 아이들이랑 같이 와도 좋겠다는 생각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흑산도 거의 시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시내라고 해봤자 뭐 식당들이랑 뭐 숙박업소들도 이렇게 해서 있고 술집들도 있고요. 흑산도니까 아무래도 홍어를 파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흑산도에 와서 첫날 저녁에는 아시는 분 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요. 섬이어도 이 마트에 가니까 고기랑 있을 거 다 있어서 고기랑 술이랑 넉넉하게 사서 좀 이 아시는 분 마당에서 맛있게 구워 먹었고요. 그리고 신안 철새 박물관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따로 운영은 하지 않더라고요. 실은 낮에 가려다가 운행을 하지 않아서 그냥 저녁에 가는 길에 이렇게 한번 좀 찍어봤고요. 흑산도는 밤에는 딱히 다닐 데가 없더라고요. 거의 다 불도 일찍 꺼져 있고 밤이면은 그냥 다들 그냥 집에 있는지 숙소에 들어가서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잠들기에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커피숍은 한 밤 10시까지 했나? 좀 그러는 것 같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러 이제 흑산도 한 근처에 있는 먹거리촌으로 갔는데요. 흑산시장 이 먹거리촌 이곳에 식당들도 꽤 몰려 있었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침 한 8시쯤 좀 식사하러 갔고요. 아침 식사 가능한 식당들 이곳 말고 주변에도 좀 여러 식당들이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고 있어서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식사는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여튼 이곳에서 섬나라라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고요. 흑산도 막걸리 한 병에 10,000원인데 이제 직접 다 가게들마다 다 맛이 다르게 다 직접 담그는 그런 수제 막걸리이고요. 되게 진하고 걸쭉한 맛이 다른 데서는 먹어볼 수 없는 그런 맛이어서 상당히 좀 맛있게 구수하게 먹을 수 있는 막걸리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장어 추어탕 먹었고요. 장어 추어탕 진하니 좋았고, 다른 분께서는 해물 순두부를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해물 순두부도 되게 좀 비주얼 괜찮고 뭐 양 푸짐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섬이다 보니까 가격대들은 있었지만 좀 자연산 해물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식사 후에는 흑산도 이 홍어 경매장에서 홍어 경매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와, 진짜 홍어들, 흑산도에서 직접 잡은 홍어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었고, 사이즈도 다양했고, 홍어랑 더불어서 좀 악어들도 많이 잡히는 곳이더라고요. 하여튼 흑산도 홍어 경매는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바쁘게 열리더라고요. 하여튼 홍어 경매는 일주일에 한 2번? 한 번 그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열린다고 하고요. 하여튼 운 좋게 저도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흑산도 하면은 이게 홍어도 유명하지만 흑산도 특산품인 돌미역도 유명한데요. 흑산도는 이 돌미역, 그 다음에 이 자연산 전복 가리비도 꽤 유명한 곳이 흑산도라고 합니다. 하여튼 흑산도에 와서 좀 유명한 것들은 한 번씩 좀 다 먹어볼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흑산도 홍어 경매까지 보고 흑산도 이 좀
이 주변 마을들도 좀 둘러보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소화시킬까 산책을 하면서 흑산도에도 등대가 있어서 흰 등대까지 걸어가면서 산책을 했는데요. 정말로 여기저기서 미역 말리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고, 가는 길에 이 돌고래 공원도 있었는데요. 뭐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만들고 있는 중인지 공사도 하고 있었고, 딱히 뭐 볼 건 없더라고요. 하여튼 가고 있으면은 뭐 흑산도 아가씨 이렇게 설명도 있고, 뭐 이렇게 흑산도 아가씨 동상도 있고요. 하여튼 볼거리들도 은근히 있었고, 또 근처에 해군 이 부대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곳에서 좀 주변 풍경 보고 있는데, 실제 해녀분들께서 진짜로 이 전복이랑 막 가리비, 홍합 이런 애들을 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해녀 세 분께서 진짜로 바쁘게 물질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해녀분들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등대까지 또 걸어갔습니다. 등대 걸어가는 길 좀 산책하기 되게 좋았고, 날씨가 더웠지만 바람이 부니까 걷는 그런 맛이 좀 쉽게 느낄 수 있었고요. 흑산도 등대인데요. 등대에서도 흑산도 마을을 바라보는 풍경이 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흑산도에 뭐 쾌적선도 있지만 배에 이 차랑 이렇게 화물선들도 화물차도 싣고 다닐 수 있는 큰 배도 드나드는 곳인데요. 하여튼 이 배도 하루에 한 번인가 다니는 것 같고요. 흑산도 이곳 배는 또 흑산도 저기 여객선 터미널에서 시간 알아봐서 표를 따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도 하러 갔는데, 점심 식사는 역시나 뭐 흑산시장이 먹거리촌으로 점심 식사하러 갔고요. 점심 식사 메뉴도 좀 다양했지만 또 섬이니까 자연산 회도 한번 먹고 싶어서 일단 줄돔을 주문하였습니다. 줄돔 이게 한 접시 5만 원이었고요. 보기에는 그저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이 식당에서는 또 중식 요리도 같이 해서 젠방짜장도 주문해서 같이 좀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흑산도에서 먹은 이 식당들은 나중에 따로 더 자세히 포스팅을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이 또 식사 후에 아시는 분께서 배를 타고 전복이랑 가리비 이 양식장을 갈 수 있다고 해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배를 타고 한번 갔는데요. 배 짧은 시간 동안 탔지만 그래도 좀 되게 재밌었고 좀 즐거웠다고 할까요? 되게 작은 배였는데 또 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전복이랑 양식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 처음으로 가봤고, 아시는 분 덕분에 이 양식장 위에서 술을 한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복 가리비랑 이 전복 양식장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자연산으로 키우더라고요. 또 해녀분께서 잡은 것도 이곳에서 잡아서 또 따로 더 키우기도 하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전복은 이 다시마 이런 거 먹고 크는데 되게 신기했고요. 하여튼 가져온 수박이랑 뭐 소주 잘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가리비랑 홍합도 저희 오셨다고 바로 쪄주셔가지고 맛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항상 깨끗한 뭐 가리비랑 그런 애들만 봤는데 자연산 가리비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요.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먹어도 적당히 짭짤하게 간 되어 있고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리비랑 홍합 너무 맛있었고 사이즈도 진짜 커서 놀랬고요. 특히 일단 여기 사장님께서 이제 자연산 전복도 몇 마리 이제 썰어 주셨는데 내장 하나 생으로 먹었는데 진짜 사이즈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농어도 잡으셔가지고 보여주시는데 농어 되게 컸는데 흑산도에서는 이 정도 농어는 좀 거의 작은 농어라고 하시더라고요. 훨씬 더 큰 애들이 잡히고 진짜로 통발에서 문어 잡아서 바로 문어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문어 사이즈도 뭐 적당히 중 사이즈 정도 되는 문어였는데 신기했고, 하여튼 뭐날 이제 둘째 날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이 아시는 분 식당에서 홍어랑 한치 숙회를 포장해 와서 먹었습니다. 흑산도 홍어인데요. 살짝 삭힌 홍어가 술 마시기 아주 좋았고 흑산도 막걸리와 함께 궁합 좋게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어 먹고 양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근처에서 다른 메뉴도 좀 더 배달시켜서 먹었는데요. 해물 짬뽕, 정말 이 가리비랑 홍합이랑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해물 짬뽕이었고요. 되게 맛은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비주얼이 되게 압권이었고, 볶음밥도 하여튼 일단은 잘 볶아져서 나온 그런 볶음밥이었는데요. 하여튼 이건 맛은 나중에 따로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흑산도랑 이제 홍도에 있으면서 마지막 날에는 아침 식사로 백반을 먹었습니다. 백반 3인분 주문해서 먹었는데 백반도 가격대가 있었지만 정말 깔끔하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목포에서 유명한 먹갈치를 또 이곳에서 먹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하여튼 식사 마치고 오전 9시 배를 타고 목포로 나갔습니다. 거의 뭐 잠을 2박 3일 좀 자긴 했는데, 사실 좀 타이트하게 오면은 꽉 찬 1박 2일 코스로 와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흑산도와 홍도의 여행이었는데요. 되게 좀 만족스러운 시간 보낼 수 있었고, 좀 아시는 분 덕분에 좀 다양한 경험도 하고 재미있게 술도 많이 마시고, 하여튼 뭐 종복이랑 가리비부터 회까지 좀 다양한 음식들도 좀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흡족스러운 그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좀 혼자 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다음에는 좀 가족들이랑 같이 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일단 전복이랑 가리비 너무 맛있어서 좀 집에 갈 때 이거 자연산 전복 좀 구입을 해서 나갔고요. 정말 사이즈가 거의 손바닥만한 그런 전복이었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하여튼 흑산도랑 홍도는 정말 마음에 드는, 좀 전라남도에서 한 번쯤 가봐야 되는 그런 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데 역시나 뭐 멀미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좀 잠을 좀 거의 잤고요. 하여튼 배 타면은 항상 잠은 자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멀미는 없었고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또 어느새 목포항에 거의 다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흑산도에서 목포까지 가는 길에 이런 뭐 섬 하나나 두 개 정도 들려서 가기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방송 잘 듣고 또 내리셔야 됩니다. 하여튼 목포항 거의 다 도착하니까 목포대교인가 하여튼 긴 다리의 섬도 보였고, 그리고 목포 이 케이블카도 보였는데요. 하여튼 뭐 되게 목포에 와서 2박 3일이든 3박 4일 이렇게 해서 같이 관광하면서 흑산도 홍도까지 좀 둘러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홍도라도 꼭 한번 가서 홍도 유람선이라도 한 번쯤 타보시길 되게 권해드립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흑산도와 홍도였는데요. 너무나 즐거운 시간 재밌게 잘 보낼 수 있었고, 아시는 분 덕분 때문에 뭐 버스도 타지 않고 편안하게 차 타고 또 일산 집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영상 좀 되게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고, 하여튼 흑산도랑 홍도는 따로따로 또 영상들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하여튼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